장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 두세 번 보기 전에는 제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참 어려운 영화지만 한번 그 장면을 보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버섯이 피어날 때입니다. 여기 첫 장면인데요. 여기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 작품은 2024년에 제작돼서 2025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청년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홈피에 소개되어 있는 시놉시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살 현서는 항상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옆집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낯선 아저씨가 아파트 정원에 무언가를 파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무도 그 일들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아파트 정원에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뒤로 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왼쪽에 그림은 25년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포스터입니다. 제목이 보물찾기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작년에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참 예쁘죠? 예. 감독입니다. 이종서 독립영화 감독인데 감독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빛바랜 기억 속에서 건져 올린 냄새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서의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냄새의 상징성.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평으로는 아이의 눈에 비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날카롭게 보여줬다. 대상 평가평입니다. 네,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공동체의 의미, 또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죽음과 또 삶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우리 고독사, 현대의 고독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장면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성당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요 이제 하나의 의식이죠. 그리스도의 몸 했는데 요거를 남에게 주면 안 되는데 엄마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아이의 호기심이 많죠, 그죠? 왜 나는 못 먹어? 하면서 하니까 좀 이따 먹어 하면서 슬쩍 건네는. 근데 요거는 그 카톨릭 의식 중에서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의식인데 여기에서 그 맛이 없다 그래요, 애가 이제. 그런데 요 장면이 참 의미심장한 장면 같아요. 아이가 엄마 하느님 믿어? 그랬더니 그럼 믿지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그러면 아이의 시선에서는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길래 왜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을까? 그걸 한번 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장면이죠. 요 화면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 큰 아이가 얘는 계속 핸드폰만 봐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엄마, 아빠, 엄마 하면서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요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보통 가족을 손잡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일렬로 거리감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거.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에서도 벌써 어떤 그 단절감, 거리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뭐 게임만 하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하고 얘는 또 요 콩쿨 나가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러죠. 문 닫아 하면서 문 닫으라는 요 말도 상당히 그 어떤 이 지금 어떤 단절감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 그 아이는 홀로 그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비디오의 내용이 그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쥐와 고양이 거기 폭탄이 나왔죠. 폭탄. 딱 그 폭탄을 타고 근데 그 폭탄의 의미는 저도 생각해봤어요. 왜 갑자기 요 비디오에 요걸 고정면을 했을까 했더니 거기에서의 폭탄은 그 악인을 징벌하는 그러한 폭탄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폭탄을 통해서 그 나쁜 사람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폭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라니까 폭탄을 던지는데 얘는 지나가는 아줌마 뭐 막 던지는데 할아버지한테 던져보라 그러죠. 할아버지한테 던지니까 우리 옆집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던집니다. 아마 장난삼아 던졌겠죠, 그죠? 그런데 곧바로 현서는 던지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를 못하죠, 그죠? 여기에서 요 장면이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양심이 이제 그 양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이제 할아버지는 그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아이는 내려와서 처음으로 요 시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밖을 나갈 때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여기 작은 구멍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혹시 할아버지 자기가 이 폭탄 던진 것에 대해서 또 혼날까봐 무서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없어야지만 집을 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싹 트는 어떤 뭐 양심이랄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쿵. 근데 아이가 가다가 확 뒤돌아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쿵 소리가 그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장면이었죠, 그죠? 집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뒤돌아보는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 뒤돌아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서는 뒤뜰에 낯선 사람이 뭘 씹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혼자 공놀이를 나가는 장면. 근데 이제 현서가 그러죠. 엄마한테 우유가 너무 많다고. 엄마 우유 했는데 엄마는 할아버지 어디 가셨겠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 뭐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요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어떤 그 아직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무관심, 이제 아이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현서 뭐 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어디 나가 놀고 있겠지, 이러한 장면들. 아주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이 무관심 속에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죠. 둘이 먹는데도 말이야. 이 장면은 이제 죽음, 우유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죠? 그렇게 암시되어 있고, 이 작품의 배경이 제가 슬쩍 보니까 아까 그 전화번호 책에 062로 나오더라고요. 그 062가 어딘가 했더니 전라도 광주의 지역번호더라고요. 광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밖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냄새의 의미, 여기서는 뭐 그 죽음과 관련돼 있겠죠, 그죠? 아까도 봤지만 시체,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죽음 안에서 그 냄새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무를 심고, 이제 근데 이 장면도 상당히 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왜 감독자는 이렇게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 장면 만든 것도 참 요 가족의 얘기들이 기계적으로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좀 더 정이 있고 따뜻한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뭔가 단절되어 있고 삭막하고 그러한 그 의미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죽음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서와 친구는 이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까 폭탄의 의미가, 던지는 거의 의미가 아까 이제 그 악인을 징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폭탄이었는데, 아이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이 사람 왜 시체를 거기다 묻고 말이야. 요 할아버지의 행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에 다시 이 폭탄을 던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크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전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 대사들이 절제되어 있는데, 특히 감정적인 용어는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감정적 단어가 요 딸아이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짜증나. 요 짜증난다라고 하는 것, 요 아이를 굉장히 계속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콩쿨 나가야 되니까 바이올린 연습만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길들여지는 삶에 대해서 되게 짜증난 그러한,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 자체가 하나의 요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짜증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독사죠. 아이가 이제 시신이 나가는 장면. 근데 아마 엄마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 엄마가 신고하지 않았을까. 냄새가 아마 이상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러한 고독사를 목격하는 장면. 그 다음에 요 빈자리, 아이가 요 시신이 나가는 장면을 끝까지 목격하고 있죠, 그죠? 그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의 그 죽음의 의미,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 끝부분에서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종의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우리는 도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속에 누군가는 또 고독사로 또 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또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 이 건물들이 다 회색 건물들, 이러한 것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빈자리, 그 다음에 버섯이 마지막에 버섯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독사의 원인이 뭐냐?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일정 기간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제 원인으로는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1인 가구의 증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 가구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의 공동체에서도의 그 단절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독사의 전조 신호로는 외출이 거의 없고, 전화나 연락을 피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 정리가 되지 않고,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답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관심을 두면 좋겠죠.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가족,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경로당, 복지관, 종교활동 등에 참여하고, 바로 여러분들은 아주 잘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주 이런 데 오셔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과 수시로 안부 나누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이용되고 있고, 응급 호출기 안부 확인 서비스로 활용하고, 이러한 것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시태 조사를 보니까 3,924명이랍니다. 3,924명. 엄청 많아요. 2023년도에는 3,661명보다 264명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계속 5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81.7%, 여성이 15.4%랍니다.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고, 또 연령대에서는 어느 때가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60대가 가장 많답니다. 60대. 60대 다음에 많은 데가 50대. 그 다음에 70대. 그 다음에 40대. 40대도 굉장히 많죠. 400명 정도가 40대에 해당되던데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이 고독사가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로 되고, 여기 영화에서도 이 고독사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노인의 죽음과 사회적 무관심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인데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건 이해도 안 가고, 죽음, 새 죽음, 또 고독사 나가는 죽음, 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졌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버섯의 의미가 여러분들 느끼겠죠?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된다는 그 상징, 삶과 소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냄새는 잊혀진 죽음과 기억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을 표현하고 아이의 성장 이야기인데 삶과 죽음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런 거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 아이의 성장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작품들은 설명보다 관찰과 분위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만 봐서는 작가의 의도를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기가 힘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는 이웃의 삶과 죽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말씀해줘도 좋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 혹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경험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어렵죠, 그죠? 또 우리들하고 또 닥친 문제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우울한 것만 아니죠. 맨 마지막에 그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 그 고목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생명은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죠? 그리고 저 이야기는 참 저 싫어합니다. 저 친구 중에서 막 기독교 장로고 그럴 때 이때까지 정말로 참 성실하게 차곡차곡 잘 살았는 분이 막 65세 돼가지고 갑자기 말입니다. 담도 안 들려가지고 2달 만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계속 막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봤는데 저희들 뭐 올려가지고 막 8명 올릴 때마다 네가 최고 오래 살겠다. 니는 봐라 뭐 술을 먹나 뭐 담배를 피우나 헛된 짓을 하나 이런 그대로 막 FM대로 이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절대 자기하고 의사가 틀리도 가만히 있지 절대로 니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언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 최고 오래 살다고 그런 친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평탄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막바로 죽어는 거 볼 때 우리들 그 당시 그때 그래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사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당시만 65세에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느낀 거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막 생사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뭐 더 오래 사는 거 아이고 뭐 우리는 술을 마는데 술 먹고 뭐 헌전만전 했다고 해가지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뭡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막 수명이다. 저 주위에 보면 서울역에 보면 뭡니까 뭐 형편없는 그 노숙자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데 저는 글로 가다가 뭐 어르신 연세 어째 되십니까 하는 보면 80 넘은 분이 정말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벌써 죽어야 될 분이 정정 살아 있거든요. 저를 볼 때 인간의 삶과 죽음이란 것은 아무도 모른다, 신비롭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